고객이 10,000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업은 10,000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등식이 유지되어야 기업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지불한 가격보다 높아야 하고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는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의해서 가격의 상한선이 결정이 되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에 의해서 제품의 하한선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 효용이라고 하고요. 가격과 원가의 차이를 생산자 효용이라고 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벌리는 것을 가치 기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과 원가의 차이를 벌리는 것을 원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 기반의 혁신과 가치 기반의 혁신은 다양한 산업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유사한 산업에서 가치 기반을 하고 있는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웨이트로즈와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웨이트로즈는 1904년도에 설립된 고급 프리미엄 슈퍼마켓입니다. 웨이트로즈는 공정무역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군의 경우 고급화 전략으로 이를 통해서 영국 슈퍼마켓 시장에서 18%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트로즈가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는 다른 슈퍼마켓들과는 달리요 매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곳곳에 나무 마감재를 적용을 하고 있고 선반 사이는 널찍한 공간을 확보해서 여유로운 느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웨이트로즈는 제품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피향 설탕을 내용물이 환히 보이는 투명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통조림과 레토로즈 식품은 식품 사진을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해서 내용물에 대한 성분 정보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웨이트로즈는 가격보다는 가치로 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는 초저가 할인점이라는 원가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 노브랜드가 알디를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디는 90% 이상의 제품을 자체 PB 상품으로 운영을 하면서 테스코와 월마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알디는 불필요한 비용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매장은 저렴한 조명을 사용을 하고 인테리어는 최소화했습니다. 직선형으로 매장을 구성해서 상품 이동이 쉽게 하고 상품은 바구니나 박스에 담긴 채로 진열합니다. 그리고 5명 이내의 직원이 청소부터 진열, 계산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인건비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알디는 대형마트보다 15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5%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매년 8% 이상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디와 같은 원가 혁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웨이트로즈와 같은 가치 기반의 혁신을 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입니다. 앞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높이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지속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반복적인 업무 환경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하면 그 사람도 그곳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떠한 기업도 영원히 독특하거나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게임을 경쟁사보다 잘 수행한다라기보다는 다른 게임을 수행해야 경쟁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포지셔닝이 불명확한 이유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똑똑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라는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더 많은 긍정적 가치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업의 포지셔닝이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파고들려면 차별화를 통해서 가치 중심으로 인식이 되든지 원가 우위를 통해서 저렴한 상품으로 인식이 되든지 명확한 메시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공짜로 주어도 쓰지 않을 제품을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왜 구입했어? 라고 질문을 하면 꼭 필요해서 라는 답변보다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와 같이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이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높은 금액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것일 뿐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적정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가격이 비싸더라도 본인이 가치를 느끼면 그것은 적정 가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연장선상에서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시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이 제품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모든 활동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론 기술은 인류의 의생활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샤넬은 치마 밖으로 여성의 다리가 나오는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디자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샤넬의 디자인 혁신이 나일론의 기술 혁신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혁신은 위대한 발명가나 리더십이 충만한 리더가 이끄는 작업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보면 과거에도 존재했던 방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레트가 100년도 전에 선보였던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은 잉크젯 프린터와 프린터 카트리지 판매로 응용돼서 사용이 되었고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에 적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도 과거에 임대라는 형태로 유사하게 존재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글과 네이버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 신문사와 텔레비전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구독 모델도 어찌 보면 과거의 신문과 우유 배달에서 진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무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혁신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모든 활동이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혁신은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파괴적 혁신, 4차 산업혁명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기업과 개인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출간된 경영서에도 20년 전에 출간된 경영서에도 혁신이란 표현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슌페터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경제구조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변혁이 일어나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과거보다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서 유제품뿐만 아니라 반찬과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레시 매니저들 끌고 다니는 전동 카트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반찬 등을 주문할 수 있는 이러한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모든 산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산업이나 업종 중심의 경쟁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앞으로 100년도 넘게 남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10년이 과거 100년보다 더 빨리 변한다면 미래는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소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에 사람들은 너무도 빨리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경험한 인간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업이 파업을 해도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내도 편리함과 효율성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관성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안 하고는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모든 존재에게 혁신은 숙명입니다. 택시기사도 그렇고요. 편의점 주인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직업도 모두 혁신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기업들은 정보의 차이로 돈을 벌었습니다. 소매업으로 불리는 리테일 업종이 대표적일 텐데요. 생산자와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밖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시장거래 당사자의 한쪽에서는 정보가 많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보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졌습니다. 유형의 제품이든 무형의 서비스이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배송은 얼마나 빠른지, 반품은 쉬운지, 포인트는 얼마나 적립되는지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후기까지 검색을 해본 후에 의사결정을 하죠. 지금의 소비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 주요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단순 비즈니스는 갈수록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과 물리적 경험의 결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초지능, 초실감, 초현실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이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및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진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는 더 나은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미래 사회로 진입을 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질 뿐만 아니라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은 IT 업종을 넘어서 제조와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영역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IoT와 위치 정보 서비스,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물론 이렇게 모아진 생성된 디지털 정보를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디자인과 3D 프린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핀테크와 블록체인, 게임화, 플랫폼 등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사업 확장에 나서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요. 전략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도 비즈니스는 우리 기업의 내부 역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부 역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새롭게 사람을 채용을 하고 방향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